네, 리포트 비하인드 오늘은 최근 들어서 호실적과 함께 한한령 해제 기대감까지 맞물려 있는 엔터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대신증권 임수진 연구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 엔터주 커버하시기 괜찮으실 것 같은데 분위기 너무 좋죠. 어떤가요? 너무 좋아요. 일단 네, 엔터 산업 전반적으로 약간 올해 초부터 약간 주가 좋았습니다. 약간 하이브는 41% 증가를 했고 SM 72%, JYP 10%, 그리고 YG 88%로 뭐 가장 아웃퍼폼한 기록을 했는데 저희가 올해 핵심 키워드는 총 3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한한령 해제, 그리고 두 번째는 신인 기대감,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공연 중심의 고사이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YG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블랙핑크가 아무래도 하반기부터 완전체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이 기대감이 선반영된 모습도 있었고요. 그리고 신인에 해당하는 베이비몬스터 같은 경우도 저희가 예상했던 부분보다 조금 더 빠르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러한 기대감이 좀 주가에 반영됐고요. SM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한령 해제 최대 수혜주로 좀 시장에서 좀 보여지면서 아무래도 주가가 가장 아웃퍼폼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종합적으로 보면 결국에는 그 주가가 JYP도 그렇고 SM도 그렇고 YG도 그렇고 하이브도 그렇고 공연 중심의 사이클을 좀 맞이했을 때 주가 상승률이 굉장히 높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작년 4분기 같은 경우에는 JYP가 한 50% 정도 올랐었는데 그게 스트레이키즈 공연 발표된 이후였고요.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YG가 블랙핑크 공연 일정 발표한 이후에 높은 주가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같은 경우도 SM이라든지 하이브 기대할 포인트는 여전히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 근데 하이브 지금 좀 우려 포인트가 그 방시혁 의장의 부정거래 혐의 아니겠습니까? 주가에 영향력이 있게 될지 이 부분은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세요? 일단은 해당 이슈에 대해서는 사실 하이브가 좀 풀어나가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조정세는 좀 나올 수는 있지만 이게 펀더멘탈에 영향을 크게 주냐라고 했을 때 그렇진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올해 하반기에 사실 기대한 포인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좋은 뉴스들도 굉장히 많았는데 이게 중국에서 법인도 설립을 했고요. 그리고 텐센트의 SM 지분을 좀 매각을 하면서 현금도 늘어났습니다. 저희가 하반기에서 기대했던 포인트는 딱 한 가지입니다. 저희가 세븐틴이라든지 엔하이픈 그리고 방탄소년단이 하반기부터 좀 활동이 예상이 되는데 저희가 올해 공연 사이클을 맞이했을 때 일정이 발표되는 시점에 이렇게 주가 상승률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빠르면 뭐 3분기, 늦어도 4분기 정도에는 하이브가 높은 주가 상승률을 기록하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주가 측면에서 보면 28일 지난주 수요일에 급락했었던 그 급락분의 한 절반 이상은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브 보유하고 계신 분들 혹은 투자를 그동안 좀 미뤘다가 이제 들어갈 만한 자리인지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우면 좋은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 주신다면요. 일단 하이브 같은 경우는 정말 고민 안 하셔도 된다 그 이렇게 정도예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컨빅션 바이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게 저희가 YG라든지 JYP를 통해서 약간 그 패턴을 이제는 시장이 좀 인지할 때가 됐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연 규모에 대해서 약간 시장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크게 나오는데 평균적으로 50%에서 100% 정도 기대치를 상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적 추정치를 살펴보면 하이브는 지금 25년도 매출 컨센서스 한 2.5조 원, 그리고 2.7조 원이고요. 그리고 2026년과의 차이는 한 9천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근데 저희가 방탄소년단 사실 누구나 약간 호재 아니냐라고 하지만 이 규모가 사실은 350만을 가정을 했을 때 1.2조 원이라는 매출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컨센서스는 방탄소년단조차도 아직 덜 반영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6월만 하더라도 이제 뭐 다음 주부터 뭐 전국시 제대 예정되어 있고 이제 모멘텀이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나타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4분기 혹은 내년 1분기 정도의 음반 컴백과 함께 콘서트 일정이 발표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충분히 즐기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이브는 떨어지는 게 매수의 기회라고 보시는군요. 강령 매수 의견 말씀을 주셨고요. SM 가겠습니다. 이제 하이브가 보유하고 있던 SM 지분을 텐센트로 넘겼죠. 그래서 SM과 중국의 협업 가능성이 조금 거론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은 협업
뉴스가 나올 때마다 사실 주가 상승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특히 중국이랑 지금 현지 IP를 만들겠다라는 기사가 나왔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실적 기대감은 좀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아무래도 대비 시점이 3년 뒤니까 한 28년도로 예정이 되어 있고요. 예. 저희가 여기에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라고 했을 때 저희가 협력 관계가 중국에서 음반원 유통이라든지 아니면 팝업 스토어 이러한 부분에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다. 그래서 사실 MD 매출이라든지 아니면 음반 쪽에서 매출이 조금은 추가 상승 모멘텀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사실은 이 이슈를 이렇게도 좀 보더라고요. 한알령 해제 기대감. 이게 한국과 중국의 문화 교류의 네. 길이 열린 것이다. 이렇게 보는 의견도 있는데 거기에는 어떻게 풀이하고 계세요? 일단 한알령 해제 기대감 충분히 저도 하고 있고요. 아, 이게 모든 시장에서 좀 반응을 하고 있는데 제가 텐센트 뮤직이라는 회사의 투자 히스토리를 최근 좀 살펴를 보면 이 회사가 중국에서 뭐 K-팝 아티스트들이 활동하는 거에 대해서 배타를 얻고자 약간 투자하는 거는 아닌 것으로 좀 보이고요. 오히려 텐센트 뮤직이 중국 내에서 내수 중심의 활동을 했다면 이제 글로벌 엔터사로 좀 거듭나기 위한 투자 행태로 좀 보입니다. 네. 최근에 음반원 중심의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텐센트 뮤직이 음원 플랫폼 거의 마켓 시어가 한 70% 정도 됩니다. 이러한 사업 구조에서는 성장성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뭐 글로벌 엔터사인 워너뮤직이라든지 아니면 소니 같이 이제는 공연 기획 그리고 MD 이런 다양한 엔터 산업 분야로 넓혀가고자 약간 글로벌 엔터사들이랑 협업하는 과정에서 지분 투자를 한 10%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렇군요. 스포티파이도 그랬고 카카오 엔터, 지금 YG, SM까지 똑같은 형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또 말씀해 주세요. 한알령 해제 기대감은 저도 굉장히 많습니다. 최근에 이펙스 공연이 지연되고 나서 좀 이러한 기대감이 살짝 완화되기도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올해 10월에서 11월에 그 에이펙 정상회담 때 시진핑 주석이 뭐 경주에 온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 기점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한류가 좀 풀려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빠른 시일로 생각을 하면 26년에는 중국 공연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좀 시간은 걸리겠군요. 네. 예, 그 공연 매출이 또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좀 예의주시하면서 살펴보겠습니다. YG 엔터 가겠습니다. 서두에 블랙핑크 그 컴백 기대가 말씀을 주셨는데 전문 분야시니까. 근데 이런 우려감도 있습니다. 2분기에는 음반 판매 공백으로 전분기 대비 실적 둔화가 예상된다라는 평가도 있는데 이거 괜찮을까요? 일단 YG가 올해 상반기에 실적이 안 좋다라는 거는 사실 투자자분들이면 누구든 알고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아무래도 1분기 같은 경우에는 트레저의 음반이 좀 신보가 나왔었지만 2분기에는 비수기입니다. 이게 명확한 비수기이기도 하고 현재 컨센서스가 그러한 부분을 충분히 반영한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실적이 저조하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YG 엔터테인먼트를 투자를 할 때 올해 3분기부터 그리고 내년 2분기까지 굉장한 빅사이클을 기대하고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2분기가 뭐 크게 적자 나올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뭐 전혀 좀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합니다. 저희가 이제 엔터주 이야기를 해봤는데 최선호주는 무엇이고 그 다음 이어서 볼 차선호주는 무엇이고 좀 분류를 해주세요. 사실은 엔터 업종 전반적으로 다 좋습니다. 이렇게 산업이 좋을 때는 뭐 어떤 종목을 투자해도 나쁘진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물론 시점의 차이가 존재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일단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YG가 단기적으로 탑픽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YG에서 가장 기대하는 포인트는 저희가 월드 투어 규모에 대해서 약간 저평가하는 게 크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지금 30회 정도 공연 일정을 발표했는데 지난 회차는 68회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 절반 회차가 아직 공연 일정이 발표될 게 남았고 그런 것까지 감안했을 때 제가 좀 매우 낙관적으로 보는 거 아니냐라는 시장에 좀 질문들이 많았는데 그거를 상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일정들은 연말에 가까워질수록 확인하실 수 있다. 그때까지 주가는 약간 우상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보면 하이브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모멘텀들이 타 엔터사 대비해서 늦게 나타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상승률은 좀 저조했습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
부분들은 JYP 때도 그랬고 YG 때도 그랬고 패턴이 항상 같습니다. 결국 실적 추정치가 상향 조정되는 구간에서 굉장히 주가가 리레이팅 되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게 올해 4분기 정도에서 1분기, 그러니까 방탄소년단 일정이 좀 가시화되는 시점에서 이게 가파르게 나타날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서 예. 상대적으로 업사이드가 굉장히 높은 하이브도 최선호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SM과 JYP 엔터보다는 YG 엔터나 하이브에 주목을 하셨습니다. 대신증권 임수진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